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날씨도 요란했고 참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수 YMCA가 민주주의 시민학교를 총 3개 강좌를 했었어요. 네. 전남대학교 박규영 교수님, 그리고 CBS 전 대기자였던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어제 목요일 저녁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님이었던 조천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가 저녁에 있었어요. 마치니까 이제 9시 되었었고 그래서 KTX 타고 서울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셨어요. 어떡해요? 열차가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황 호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버스도 다 막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저녁을 여수에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 버스로 오전까지도 기차가 운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버스가 표가 있어서 버스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버스나 기차에 실었지만 부산을 거쳐서 여수 오셔가지고 화태도에서 그저께 저녁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수가 좋다고 그러면서 새롭게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서 여수 시민들도 함께 나서주기를 원했었고요. 저희 여수 YMCA는 민주주의 시민학교 이 성과를 바탕으로 9월 달에는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총 6개 강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여수가 석유화학 단단이 많아서 화학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 물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안전 문제를 지켜야 될지를 찾고 11월 달에는 요즘 전쟁 문제, 국제적으로 전쟁 문제가 많고 또 한반도도 평화통일 문제가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그 시민학교들을 다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11월 달 일정까지 꽉 차 있네요. 시민학교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이번 주 아주 심란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근황 날은 토크를 패스하고 바로 주제 토크에서 들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은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우리 김대희 총장님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참석해서 또 결국은 한국 YMCA의 혁신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정말 치열한 논쟁과 말도 안 되는 한국 YMCA 상황에 대해서 외부로 공유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을 또 그 현장에서 많은 사무총장님들과 좀 토론도 좀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한국 YMCA 이사회 중요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이사회에 대한 각 지역 사무총장들과 이사장들이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분을 모으고 있고 순천 YMCA는 좀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고 7월 25일은 제가 대학 때 학생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책임도 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집시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국가보안법까지 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민사회로 나와서 진출해서 활동하는 중에 지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순천에 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 구형 6개월을 받는 아주 그냥 심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해볼까 합니다. 여순 사건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여순 사건 관련 논란이 참 많이 있었죠.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 뉴라이트 인사 구성, 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점을 비롯해서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교과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 정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석 총장께서 관련 재판이 좀 진행 중인데
지난해 5월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순천에 왔을 당시에 네네. 일어난 일이죠. 네, 5월 그 18일. 상황이 어땠고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이건 네. 뭐 저의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여순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위축을 고려한 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작년 5월이면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여순 사건 관련해서 조사 기간이 작년 10월 5일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번 탄핵에서 윤석열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서 극우 뉴라이트 학자들이 질비했었고 검사 출신들도 있었고 예. 그러면서 여순 사건을 이미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공분을 샀던 문제이고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좀 구성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근데 다만 작년 5월이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 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순천에 온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5월 28일 당일 알았어요. 당일. 예.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에게 우리가 항의 기자회견을 합니다라고 발송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이제 경찰과 검찰은 그것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누군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데 그런 과정에서 항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유족분들께서 막 차에 들어눕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집행위원장이니까 어떻게든 유족들을 조금 그런 활동보다 제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고의가 전혀 있지 않은 우발적인 경찰과의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공무집행 방해의 중요한 사안으로 보면서 이것을 경찰이 그러니까 김대희 총장님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넘게 시민운동을 하면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그냥 옆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활동 내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오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이지 예. 이것을 공무집행 방해하거나 집시법 위반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항의하는 이 집회 목적을 넘어서지 않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년에 윤석열 정부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뿐만 아니라 여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활동을 좀 위축하려고 했었던 검찰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공판 과정에서는 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온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예.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어쨌든 경찰과의 그 충돌 부분인 거잖아요. 충돌이라기보다는 조금 영상을 보면 참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 다 있더라고요. 그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태우는 버스를 예. 출발을 합니다. 먼저 이제 여수 유족회장이었던 서장수 위원장이 영상을 보니까 먼저 출발하시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서장수 위원장을 막아서려고 했었고, 근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가다가 버스만 보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집행한 거죠. 저는 제 공익을 예. 위한 활동을 했고, 가다가 이제 버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출발을 하는 가운데 이 경찰과 제가 부딪힙니다. 네, 부딪히는 상황은 제가 막 밀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부딪힌 과정에서 경찰도 넘어지고 저도 비틀거리면서 버스에 이렇게 같이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거를 예. 이제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보는 거고 저는 우발적 부딪힌 과정에서 경찰과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예, 하여튼 그런 예. 논란이 좀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지난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 총평 좀 주시죠. 네네. 어떻든 뭐 해당 내용은 전남 동부권 지역 특히 이제 여순 사건 유족들이 77년에 걸쳐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 규명을 좀 촉구하면서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화해와 평화
또 여야 합의 간에 만들어졌던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요 진행 과정들이 워낙 석연치 않게 풀어지면서 어떻든 유족들이 많은 실망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든 마지막 주요 핵심을 가지는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왔다니 어떻든 유족들이 그동안의 이 의견이나 내용들이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고 있고 활동이 예.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경미한 뭐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도 항의하면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유족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보고 뭐 어쨌든 지방정부라든가 실무기획단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한번 보고 이러면 과정인데 나왔던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집시법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뭐 기소한 것은 좀 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여순 사건은 그것보다 더 슬프고 더 어마어마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100년에 가까운 7, 80년에 가까운 엄청난 상처를 가진 그 거대한 예. 사건에 비한다면 예. 뭐 이 사건들은 큰 사건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전체 일정을 취소할 만큼 전체 일정을 파행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체 일정도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저는 앞으로 재판부가 뭐 검사는 검찰 쪽에서는 구형 6개월을 때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재판부가 선고유예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뭐 기소할 재판으로 갈 상황도 아니다 하고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는 거고 예. 어떻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순 사건을 새롭게 신속하게 뭐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찬물을 재판부가 안 끼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고는 지금 8월 28일 8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계획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저에 대한 집시법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을 위축시키려고 했었던 검찰과 경찰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유족분들께서 저보다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송유라 아나운서도 굉장히 좀 다운되기 계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8월 28일 날 원치 않은 뭐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면 되는 거고 뭐 대법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예.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당일 현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 고령의 유족들이 떼약 배치해서 이렇게 5월이면 엄청 뜨거운 여름이 이제 들어온 초입이잖아요. 거기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을 아마 현장에 오셨던 기자분들은 다 보셨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들 잠깐 만나주고 가라는 요구였어요. 근데 만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버스 타가지고 버스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출발을 하는 그 과정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이 충돌과 부딪힘이 있었던 그 경찰 분들에게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은 제가 그분들에게 좀 사과는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최근 재판이 있었고 그 김성욱 총장의 최후 진술문을 재판부가 서면으로 좀 따로 제출을 해달라라고 할 만큼 그 내용이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뭐 최후 진술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뭐 이렇게 재판 드라마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최후 진술문은 맞으니까 예. 재판장님께서도 뭔가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봐주시려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예. 저희 끝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긴 문서였는데 언제 기회 되면 제가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이 사건은 그냥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여기 그날 현장에 여순 유족들이 꽤 많이 응원 오셨거든요. 예. 뒤에 계시는 여순 유족들이 77년간 해결하지 못하에 대한 울분이 있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이 여순 진상규명 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순천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민활동가들에게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재판을 통해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방청객들이 좀 많은 것 가지고도 물어봤다면서요? 예, 재판장께서 뒤에 이제 워낙 보통 재판하면 뒤에 사람 많이 오지 않는데 그 재판장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현장에, 아마 재판장님은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계시는 분들 혹시 관계자분들이시냐고 먼저 재판 시작할 때 여쭙고 재판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좀 진지하고 그다음에 판사께서 좀 잘 경청해주고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이 최후 진술문 내용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보고 내용만 좀 이야기 들었는데요. 예. 저는 김석 여기 지금 총장님의 오셨어요 여기. 네. 일부 최후 그 진술 중에 이거. 그 한 문장만 좀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 들었는데요. 예.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봐요. 1심은 최소한 전체 이게 또 개인의 이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저는 1심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할 거고 또 뒤에 오신 분들이 다 순천 시민 또 유족분들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충분히 예. 아는 그러한 합리적 재판을 저는 판결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 순천 지원에서 계속 여순 사건 관련된 그 어떤 희생자, 저는 희생자라는 표현이 별로 마땅한 표현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지법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활동이 어떤 것인지 좀 총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28일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을 좀 돌려서 윤석열 정부 때로 넘어가 보면 역사 왜곡, 진상규명을 위한 인적 구성의 문제 같이 관련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그 여순 사건 관련된 문제들 한번 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희 총장님. 네네.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이 문제였죠. 왜냐하면 여순 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 한국사 영역에서 근현대사 영역을 공부한 역사학자들 그리고 최소한 이제 사회학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역사학계 내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정식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연구 논문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근현대사 역사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주도에서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과 내용 이 속에서도 정부가 한 77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의 80년 다 돼가는 상황 속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4.3 제주항쟁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연결과 이런 프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좀 어떻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진상보고서도 이런 역사학에 근거한 또 사회학에 근거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좀 깊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런 피해자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내용들을 좀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극우적 스펙트럼에 짜여서 극단적 스펙트럼에 의해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깜깜이식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한 흐름.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냥 여순사건 특별법 내팽개친 거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들을 그냥 적정한 자리, 위원회 자리 만들어주는 식으로 넘어가서 실제적인 연구나 조사를 뒷바탕한 그 바탕으로 하는 뭐 보고서 자체가 기획 안 됐고 또 중앙위원회 자체도 그랬던 측면이 있어서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예, 인적 구성의 아쉬운 말씀해 주셨고요. 그 여순 사건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한번 됐지만 추가적으로 또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족분들의 연세가 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과는 좀 방식이나 속도감 이런 게 좀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을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일단 이제 김대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만들어 놓은 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거의 시행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다 보니까 역사 왜곡을 주로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직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극우 뉴라이트로 구성된 사람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을 바로 사퇴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좀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저희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미 관련된 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새로 구성해야 되고 진상규명 업무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마치 이게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도 국장이 좀 주도하고 있고 여순위원회도 행안부 국장이 주는데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어떻게 바꿔야 공무원들이 될까요? 예. 공무원들은 행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 여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와 과정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 행정 관료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결국은 전라남 도지사이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일 텐데 거기에 이 빠른 소리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실은 진상규명 과정이 이렇게까지 험하게 온 것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민간 전문가가 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원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줘서 공직자가 민간인을 위해서 충직한 공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반드시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위원회 전문위원과 조사관이 있으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사관 수가 조사관 수가 상당히 네. 부족한 상태이고 말씀처럼 77년 됐고 고령화 됐고 시간은 얼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조사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진화위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 4.3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흡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앞서 말했던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위에는 정부의 여순위원회, 밑에는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조사를 다 끝낸 것을 위에다 올려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공무원들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정문위원이 양쪽을 아우르는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 상임위원으로 해서 이 조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유족의 범위도 대단히 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들 좀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국가폭력이잖아요. 결국은 당시에 가해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국방부와 경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와 유족이 섞여 있으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좀 분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국방부와 경찰들은 이 소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명부들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들을. 그러니까 국방부 경찰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공개도 상당히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좀 길죠. 직권조사 범위도 상당히 좀 넓혀야 합니다. 최근에 완도에서도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순 사건은 여수 순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경상남도까지 퍼져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유족들, 그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실도 필요합니다. 상담소도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개별 법률 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길게 내다본다고 한다면 제주 4.3 평화재단처럼 여순도 마찬가지로 평화재단을 좀 설립돼서 그런 어떤 위령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에다가 어디에 위치할 거냐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은 뒤로 가버리고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단 설립 문제들도 좀 굉장히 좀 한 가지만 끝으로 유해 발굴할 때 대단히 좀 신중한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족들의 부탁입니다. 뭐냐면 발굴지에 충분한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발굴 후에 신원 조회까지도 분명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날림으로 너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날림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 유해 발굴의 그냥 중요한 과정이 굉장히 역사적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족과 그냥 자치단체만으로 이렇게 뭐 위령을 한다랄지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순천에서 정부 주도 추념식 할 텐데 적어도 최소한 이때는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꼭 부탁드리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은 내용을 다 정리를 끝까지 이제 질문 준비되어 있던 게 있었는데 답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대희 총장님, 핵심적인 게 작년 12월이었죠. 24년 작년 12월에 이 특별법이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조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진상 조사 기간.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1년이 지나버렸어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이 깽판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행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연장은 지금부터 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 기간도 6개월밖에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연장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럼 뭐 기간은 연장을 더 하겠다. 이번에 또 개정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인적 쇄신이 안 되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떻든 내란의 주범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적 쇄신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예. 여순위원회하고 특히 이제 진상보고 작성기획단 여기는 전면적인 100% 인적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 아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전라남도 이 보면 여순 사건 사업단을 보면 천불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도지사는 여기 전문위원들 이 조사를 관련된 전문위원과 조사단은 최소한 전라남도 도지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접 면담을 해야 돼요. 전문위원하고 조사관들하고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한 번도 안 만나거든요.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 자체도 여순 사건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지 자체도 뻔해요. 시장 군수들도 관심 없습니다. 왜 전문위원이 누구고 조사단이 누군지도 얼굴 한번 못 본 시장 군수들 많을 겁니다. 그럼 행정공무원이 가서 소리 들고 가는 거예요. 과장이. 어찌 되고 있냐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과 이 조사단은 왜 안 되고 있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시장님, 군수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렵겠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새 정부에서는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제주 4.3을 이야기할 때 여순 11구를 좀 언급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서 무슨 동전의 양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순 사건은 이 정부 안에서도 저는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나와야 대통령이 그 진상조사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여순 사건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국가폭력이라는 것이었구나라는 건 인식이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순 사건으로 다크 투어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연구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정부도 80년 이전에는 대통령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폭력을 사과할 수 있게끔 온몸 모두가 함께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어떤 누구 개인 어떤 단체에 의존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유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이 활동을 위해서 용기 냈던 학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활동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족, 시민단체, 학자들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여순 사건 진상규명의 이 큰 흐름의 전선에 함께 좀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총장님 새 정부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할지 총평 주시죠. 예, 저는 아까 뭐 그렇게 나왔던 그 특별법 기간 연장권하고 그리고 재신기회도 거의 없잖아. 25% 정도 전체적으로 뭐 확정된 것은 거의 미미한 수인데 이런 재신 기회를 확대하고 또 조사 조직들을 강화하는 측면들 그리고 어떻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과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전라남도가 문제라고 봐요. 계속요. 왜냐하면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사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정부 새로운 국정기획단하고 만나서 여순 사건 문제가 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체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하다 보니 이런 문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도지사가 좀 챙겨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군수들이 올라가서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뛰어야 된다면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